수해 현장에는 복구를 돕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댐 방류 피해 논란 속에 있는 금산이 특별 재난 지역에서 다시 제외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금산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대전 최대 학원가인 둔산의 한 대형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수백 명씩 수업을 듣는 학원에서 해마다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 규정도 허술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의 바닷가에서 썰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멸종 미기종 상갱이 한 마리가 고립됐다가 주민과 해경의 1시간 넘는 구조 작전 끝에 극적으로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수해 복구 현장은 이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손도 못 댄 마을이 많습니다. 특히 댐 방류 피해 논란 속에 있는 금산은 특별 재난 지역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금산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의 인삼 농가. 비가 그친 대신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서 있기도 쉽지 않은 날씨지만 진흙더미에 묻힌 차광막을 걷어내고 지주목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든 건져내 다시 써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절망과 한숨만이 자리했던 근력은 힘을 보태려 멀리서 달려온 발길이 늘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도 빨리 열심히 도와서 같이 재난을 극복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길이 끊기고 전신주가 쓰러지며 혹독한 피해를 입은 금산 방우리 마을. 지금 6일째가 됐는데 오는 진입로만 응급복구가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손 쓸 수도 없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논란 속에서 가뜩이나 분노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금산이 특별 재난 지역에서 다시 제외되자 불안과 불신마저 밀려듭니다. 74살인데 이 나이 먹더라 이런 꼴은 참당했어요. 참당해서 어떻게 하루빨리 이게 선포가 돼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산 피해 지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포함해 피해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우리 농민들 또 우리 금산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용담댐 방류로 인해 금산 등 댐 하류 지역의 피해 논란과 관련해 방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그동안 재난재해 안전지대라 여겼던 대전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근본적인 호우 방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동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서구 정림동 일대는 자연재난 위험지구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권 집중호우로 대전에서만 도로와 주택 등 시설 피해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동구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성구와 서구는 90억 이상일 때 지정 요건이 되는 거고 나머지 중구나 동구, 대덕구는 75억 이상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요건이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가 침수된 서구 정림동 일대에 대해선 자연재난 위험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에 국비 지원이 2.5배 더 많아지고 위험지구는 복구비 절반을 국비로 받아 우수광거 확대 등 침수 예방시설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대전도 더 이상 재난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항구적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전같이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 저수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림동 같은 저지대에 항상 그 상습 침수 지역에는 비가 내릴 때는 그 물이 지하에 일정 기간 동안 저수됐다가 그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방치된 관정이나 우물 등을 활용해
빗물이 하천 하류로 흘러가도록 하고 집중호우 때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3대 하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토사 유출로 운행이 중단됐던 장항선의 홍성역에서 전북 익산역 구간이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한국철도는 서울 용산역에서 전북 익산역을 오가는 장항선 가운데 하행선은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상행선은 아침 6시 이후 열차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충북선은 다음 달 이후에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를 잡으려던 50대 포수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을 쏜 포수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엽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마다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충남 당진의 한 옥수수밭. 어젯밤 11시 50분쯤 이곳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나선 전문 포수 A씨가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멧돼지를 향해 쐈지만 오발되면서 함께 멧돼지를 쫓던 55살 김모 씨가 맞았습니다. 옥수수밭에서 총탄을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총알은 작은 총탄 여러 개가 동시 발사되는 산탄으로 어느 부위에 몇 발의 총상을 입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시경이 총소리가 났는데 혹시 고라니 잡는 기구나 그러고서 말았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가 당진시 전역에서 총포 사용 허가를 받은 이른바 베테랑 포수였던 반면 가해자인 A 씨는 2년 전 수련 면허를 받았고 사고 장소도 포획 허가 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조수 퇴치 등에 나서는 전문 포수들은 경력 등을 고려해 총기 사용 허가 지역이 정해지는데 허가 지역을 벗어나 엽총을 쏘다 인명사고를 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수련 면허를 취소하고 또 포획 허가를 취소시켜요. 가타는 100만 원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 어젯밤 대전 최대 학원가인 둔산동의 한 대형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건물마다 수백 명씩 수업을 듣는 학원에서 해마다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특히 이번에 불이 난 학원의 과학실험실에는 별도의 안전 규정도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로변에 소방차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가방을 맨 학생과 강사 등 200여 명이 어쩔 줄 모른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대전 최대 학원가인 둔산동의 한 학원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반쯤. 건물 3층 과학실험실에서 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놀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방차가 한 10몇 대가 쫙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하고 나가봤는데 소방 사다리차랑 다 나와 있고 학생들 여기 앞에까지 도로변까지 양옆으로. 지난해에도 인근 영어학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치는 등 학원가 화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학원 건물의 경우 9층짜리 건물의 대부분이 학원이고 주변에도 건물마다 수백 명씩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도 해 화재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주변 상인들도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입니다. 많죠. 그러니까 많이 출동했겠죠. 왜냐면 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혹시 모르는 불상사 때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불이 난 학원의 과학 실험실의 경우 실험에 쓰이는 다양한 화학물질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로 저희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 확인을 해보고 실태 파악도 하고 이게 문제점이 뭔가 좀 확인도 하고. 학원 측에 화재 당시 실험실 환경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과학실험실을 갖춘 학원 3곳을 전수 점검하는 등 학원가 안전 실태를 긴급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웃는 얼굴, 귀여운 외모로 유명한 멸종 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충남 태안의 바닷가에서 썰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상괭이 한 마리가 고립됐다가 관광객과 주민, 해경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혹시 생명을 잃을까 1시간이나 바닷물을 끼얹고 경운기까지 동원하는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군 곰섬 인근 바닷가. 어민이 몰고 온 경운기 위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가쁜 숨을 헐떡입니다. 해양경찰관 2명이 조심스레 몸통을 들어 바닷물에 내려놓았지만 좀처럼 헤엄치지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들어야 되겠네. 바다 쪽으로 다시 100여 미터를 들어가 상괭이를 놓아주자 이번에는 꼬리를 움직이며 조금씩 바다로 나아갑니다. 썰물로 바닷물이 빠진 돌무더기 위에서 길이 160cm가량의 상괭이 한 마리가 옴짝달싹도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먹이를 찾아 해안가 가까이로 왔다가 썰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된 겁니다. 때마침 휴가로 온 관광객의 눈에 띄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걸 보고 살아있다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몸이 마르지 않을까 1시간이나 쉬지 않고 바닷물을 끼얹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숨을 쉬더라고요. 갯벌이라서 땅 파가지고서는 물 받아가지고 뿌려주고 받아가지고 뿌려주고 그랬어요. 계속.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번엔 썰물로 빠진 2km 떨어진 바다까지 상괭이를 옮기는 게 문제. 성인 남자 2명이 겨우 들 정도로 무게가 40-50kg에 달하는 상괭이 이송을 위해 근처에서 바지락을 캐던 어민의 경운기가 마치 구급차처럼 투입됐습니다. 바다까지 걸어가기는 너무 버거워서 우선 내려놓고 옆에 작업하시는 주민분들에게 경운기를 섭외해서 둥근 머리에 웃는 얼굴이어서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지만 개발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그물에도 걸리면서 해마다 1000여 마리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립된 상괭이만큼은 관광객과 어민 그리고 해경의 구조 작전으로 무사히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태안에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남편과 아들까지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강남에서 만난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곧바로 태안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은 동네 의원 10곳 가운데 4곳, 충남은 10곳 중 2곳가량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 가운데 40.4%인 440곳이, 충남은 1,094곳의 18%인 197곳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고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 진료 등을 요청했으며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정품시가 62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34살 A씨와 A씨의 언니 38살 B씨를 구속하고 남편과 여동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울산의 비밀 작업장에서 배송 작업을 하며 가방 등 해외 명품 위조 상품 2만 6천여 점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